건강한 치아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 치아 건강 굿라이프. 안녕하세요, 송다은입니다. 이 치아 건강 굿라이프에서는 그동안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치과 치료의 비밀을 저희가 속속 들여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주인공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돈을 담는 의사가 아닌 마음을 담는 의사 이상민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사 이상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원장님과 1시간 동안 함께 할 텐데요. 저 좀 궁금한 점 있어요. 네, 뭐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네. 궁금한 것도 많은 우리 다음 씨.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왜 요즘에 사실 잠잘 때 빼고는 마스크를 매일 착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드는 생각이 이 마스크 때문에 구강과 관련한 문제는 안 생길까 이런 점들이 좀 궁금해요. 마스크를 썼을 때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구취, 입냄새 관련 부분일 겁니다. 맞아요. 마스크를 쓰고 실제로 자기 입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고 병원을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입냄새는 사실은 대부분 약 80에서 90%가 구강 내의 문제이고요. 입안에 있는 음식물들이나 세균들에 의해서 그 입냄새들이 생기긴 합니다. 나머지 10%는 속이 안 좋거나 위가 안 좋은 경우에 입냄새가 생길 수 있죠. 저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진짜로 마스크를 쓰면서 헉! 내가 입냄새가 나는구나 라고 아신 분들도 꽤 많다고 하고, 그래서 요즘에 무슨 구강 부치와 관련한 캔디류들이 되게 매출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날 지키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전혀 몰랐네. 그럼 또 여기서 두 번째로 많은 치아와 관련한 건강 문제 어떤 게 있나요? 네, 마스크랑 관련돼서 두 번째 문제는 사실은 세균 문제일 겁니다. 네. 사실은 구강에서 침이 해주고 있는 역할이 구강 내 세균들을 줄여주고 세균들의 안 좋은 것들을 중화시켜주는 일들을 하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있음으로써 구강 내의 자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침이 부족해지고 세균들이 번식해서 세균들 때문에 구강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마스크 착용 사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것처럼 역시나 마스크도 좀 건강한 습관을 가지면서 잘 쓰는 하루하루를 좀 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장님, 이제 저희 치아 건강 굿라이프 두 번째 시간 문을 활짝 열어야 될 텐데 어떤 이야기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거에 있어서 네. 무절개 임플란트 혹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부르는 네.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왠지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채널 고정하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무절개 임플란트 누구나 오케이? 원장님, 무절개 임플란트, 그 무절개라는 단어는 열지 않고 임플란트를 한다는 말이잖아요. 맞나요? 네, 용어만 놓고 보면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뼈가 있고 네. 그 뼈 위에 잇몸이 있죠. 그렇죠. 뭐 사랑니를 빼든 임플란트 수술을 하든 뼈에 수술을 하는 거니까 잇몸을 어느 정도 제거한 후에 네. 뼈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무절개 임플란트라고 부르는 거는 이렇게 잇몸을 열지 않고 임플란트를 수술하겠다라는 수술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절개로 임플란트를 하는 게 가능한가? 또 궁금한데 일단 이 질문은 이따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무절개 임플란트는 다른 수술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임플란트 수술을 간단하게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일반적인 임플란트 수술은 이렇게 왼쪽처럼 뼈가 있고 그 위에 핑크색으로 잇몸이 있는데요. 잇몸을 열고 이 뼈에 구멍을 내서 임플란트를 심는 이런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일반적인 임플란트 수술 방법은 사실 다시 두 개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잇몸 뼈에 임플란트를 심고 3달에서 6달 동안 묻어두었다가 다시 잇몸을 열고 임플란트를 연결 지대주로 연결하는 1차 수술과 2차 수술로 나눠서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40년 동안 임플란트를 수술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임플란트를 뼈에다가 심는 수술인 1차 수술과
밖으로 연결하는 과정인 2차 수술을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런 1차 수술, 2차 수술로 나눠서 하는 방법과 한 번에 하는 방법이 잇몸을 열고 하는 게 전통적인 방법이라면, 무절개 임플란트는 잇몸을 여는 과정이 없이 바로 잇몸 위에서 구멍을 뚫고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잇몸을 열지 않고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특히 CT 같은 디지털 장비들이 굉장히 보편화되면서 네. 잇몸을 열지 않고도 뼈의 모양이라든지 뼈의 질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죠. 네. 그래서 잇몸을 열지 않고도 임플란트 수술이 충분히 가능해지기는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환자분 사진을 보면 오른쪽에 뭔가 플라스틱 같은 길을 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의 장치가 있잖아요. 네. 저거를 우리가 가이드라고 부르는데, 저 가이드에는 이미 이 환자분의 뼈의 상태와 뼈의 상황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어떤 걸 심을지를 이미 예측해 놓은 가이드, 수술 가이드입니다. 저런 수술 가이드를 통해서 수술을 하면 왼쪽 환자분처럼 잇몸을 열지 않고 구멍만 뽕 뚫려 있는 상태로 임플란트 수술이 마무리되죠. 이게 소위 무절개 임플란트입니다. 이 CT 같은 장비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열어서 확인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를 수술하기 전에 CT로 뼈 상태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치과나 아니면 치과 의료장비 제조업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진을 보면서 무절개 임플란트를 선전하고는 합니다. 다음 씨, 이 두 네. 개를 보면 어떤 거로 수술을 하고 싶으세요? 누가 봐도 오른쪽이잖아요. 왜냐면은 딱 구멍만 깔끔하게 두 개 뚫려 있고, 왼쪽은 뭔가 좀 지저분하다고 해야 되나, 복잡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맞습니다. 이 두 개를 보면 사실 저라도 오른쪽 방법을 택하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오른쪽 방법, 무절개 임플란트만이 꼭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무절개 임플란트도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개를 하지 않으니까 감염의 위험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요. 수술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아지게 됩니다. 또 잇몸을 많이 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상처가 적어서 치유 기간도 많이 단축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환자분이 수술이 끝나고서 느끼는 통증도 매우 줄어들게 되죠. 일반적인 방법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이런 장점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수술 시간도 짧고 회복 기간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이야기한 것처럼 뭐 잇몸과 관련해서라든지 염증이라든지 이런 뭔가 부작용과 관련해서 걱정을 덜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잘 보이거든요. 좀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도 있을까요? 그럼요. 네. 준비했죠. 이 환자분 같이 이 환자분은 오른쪽 아래 어금니가 없던 분이었는데요. 구멍 뽕뽕 뚫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보철물을 올린 경우입니다. 이 환자분은 위턱 어금니였는데요. 마찬가지 3개의 임플란트를 무절개 임플란트로 식립을 하고 보철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굉장히 잇몸이나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잘 아물어 있는 모습들이 관찰됩니다. 이런 무절개 임플란트 혹은 가이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식의 사전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이 환자분은 2개에서 3개가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임플란트를 수술을 했던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를 통해서 아래쪽에 무절개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됐고, 연결 지대줄을 올려서 보철물을 올리고 마무리를 할 수 있죠. 이런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 걸 무절개 임플란트라고 부릅니다. 설명을 쭉 들어보고 사진도 보니까 무절개 임플란트는 사실 굿 치료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죠? 네,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 그리고 MC님 같이 환자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무절개 임플란트 혹은 가이드 임플란트를 사용할 때 부작용들이 있다는 것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특히 무절개 임플란트에서 가이드를 사용하는 경우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이드는 지금 제가 계속 보여드린 것처럼 플라스틱으로 만들거든요. 네. 플라스틱으로 위쪽에서 구멍을 뚫는 드릴이 움직이는 거죠. 네. 1차적으로 이 플라스틱에 가루들이 뼈 안으로 들어갈 확률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이물질들이죠. 두 번째로 살아있는 뼈는 굉장히 온도에 민감합니다. 뼈는 1도 아니 0.5도만 갑자기 올라가도 주변의 뼈가 녹게 돼요. 그렇게나 민감하군요. 네, 그래서 치과 진료를 할 때 항상 물들이 과도할 정도로 나오는 거죠.
이전에는 치과 치료 받을 때마다 물이 왜 나오나 했는데 이유가 있었네요. 네, 실수로라도 물이 안 나오면 굉장히 매캐하게 탄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근데 이 무절개 임플란트 혹은 가이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뼈 위에 플라스틱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물을 뿌려도 플라스틱이 먼저 맞게 돼요. 물을요. 뼈는 온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가이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게 네.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뼈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무절개 임플란트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했는데 한계점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비밀은 어떤 걸까요? 또 가이드 수술 혹은 무절개 수술에서의 문제점은 네. 뼈 이식을 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네. 또 다음 시처럼 입이 작은 분들은 네. 가이드를 넣거나 무절개를 하기에 어렵다라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 되죠. 또 가이드 수술을 하려면 적어도 수술하기 전에 2번에서 3번을 먼저 오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수술은 당일날 혹은 다음번에 진료를 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사전 준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은 단점이 되는 거죠. 무절개 임플란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가능한 경우는 좀 드문가 봐요. 네, CT를 보고서 뼈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들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제가 한 환자분의 케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왼쪽 아래 어금니에 임플란트가 1개 필요하고 오른쪽 아래에도 임플란트가 1개 필요합니다. CT를 놓고 보았을 때 왼쪽 아래는 이렇게 잘 뼈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CT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수술을 할 때, 이 초록색 부분인 임플란트가 들어가도 양옆에 하얀색 건강한 뼈들이 존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무절개 임플란트를 시도해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중간에 검은 부분이 보이죠? 네. 잇몸 아래쪽에 뼈가 없어서 빈 공간으로 있는 거예요. CT상에서 저희가 수술을 해보면 저렇게 초록색 부분으로 임플란트가 들어가게 되는데 바깥쪽 부분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뼈가 없는 상태에서 잇몸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임플란트의 유지력이라든지 임플란트의 생명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절개 임플란트를 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예후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한 환자에 대해서도 왼쪽과 오른쪽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있어서 무절개 임플란트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처럼 왼쪽과 오른쪽의 뼈 상황이 달라서 왼쪽은 무절개 임플란트가 가능하더라도 오른쪽은 어려운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무절개 임플란트의 또 하나의 단점이 존재합니다. 위쪽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거는 똑같지만 임플란트의 축을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건데요. 제가 지금 이 CT상에서 초록색 임플란트를 조금 기울여 봤거든요. 네.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기울여져서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더라도 수술을 하는 상황에서는 모르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잇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뼈를 뚫고 나왔다거나 아니면 뼈 상황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절개 임플란트가 꼭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해당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쭉 설명을 듣다 보면 무절개 임플란트가 가능한 경우가 진짜 좀 드문가 봐요. 맞습니다. 뼈가 두툼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무절개 임플란트가 가능합니다. 제가 환자분 사진을 조금 갖고 왔는데요.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데 보이시죠, 다음씨? 네, 보입니다. 네, 그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뼈들이 있기 때문에 네. 무절개 임플란트가 가능한 겁니다. 다른 환자분 방사선 사진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 환자분은 오른쪽 아래처럼 오셨거든요. 근데 아래쪽에는 어금니에는 뼈가 너무 없으세요. 네. 아래쪽 어금니에는 무절개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하지만 아래 앞니 쪽에는 치아들도 있고 뼈도 두껍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에는 무절개 임플란트로 임플란트 4개를 심었지만 어금니 쪽에는 무절개 임플란트는 불가능한 경우이죠. 결국은 뼈의 상태가 제일 중요한데 생각보다 좋은 뼈를 갖고 있는 상태가 많이 없다. 그게 무절개 임플란트에 대한 비밀이 시작이 되겠네요. 무절개 임플란트를 사실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하게 좀 있는 것 같고요. 부작용도 우리가 놓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면역력이 좀 약하시거나 전신 수술이 좀 힘드신 분들은 임플란트 대신에 이렇게 무절개 임플란트를 꼭 선택해야만 되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전신 질환이 있거나 치과가 많이 무서우신 분들이나 아니면 감염의 위험이 있으신 분들,
특히 조절되지 않는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수술을 하는 범위를 최소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 뼈만 좋다면 무절개 임플란트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절개냐 무절개냐라는 수술 방법보다는 어떠한 의료진이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의사가 진료를 하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유념하셔야겠고요. 또 치료 효과는 환자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점도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앞서서 무절개 임플란트의 성공률 또 뭐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작용도 좀 있고요. 그러면 또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무리해서 무절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네, 제가 저희 병원 환자분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네. 저희 병원에서 한 실패 사례입니다. 부끄럽지만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절개 임플란트로 수술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네. 그 이유는 뼈에 질환이 있으신 골다공증 환자분이셔서 상처를 최소한으로 낫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수술 계획을 세웠는데요.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임플란트들이 굉장히 반듯반듯하게 잘 심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절개 임플란트 뼈에 감염이 일어나서 오른쪽처럼 임플란트들이 제거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임플란트들이 처음에 심은 거와 조금 다른 위치에 심겨지게 됐습니다. 무절개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에는 이처럼 뼈에 열이 발생해서 뼈가 녹거나 아니면 임플란트의 축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절개를 하느냐 무절개를 하느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사진 기억하시죠? 네네네. 저는 오른쪽을 선택했죠. 네, 사실은 왼쪽 방법으로 수술을 해도 네. 3달이 지나면 잇몸이 오른쪽과 똑같아지거든요. 네. 결국은 절개냐 무절개냐의 차이가 아니라 3달이 지나면 다 똑같이 오른쪽같이 잇몸이 치유됩니다. 네. 따라서 절개냐 무절개라는 수술 방법이 아니라 수술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무절개 임플란트가 일반 임플란트보다 딱히 좋은 점이 또 있고 이게 더 좋은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맞습니다. 역시 다음 씨 참 똑똑한 것 같아요. 네. 네. 무절개 임플란트는 수술을 하는 방법의 하나이지 마치 무절개 임플란트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되고 모든 임플란트가 무절개 임플란트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죠. 특히 무절개 임플란트라는 걸 통해서 많은 장점들도 있지만 또 많은 단점들 혹은 임플란트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여러 가지 확률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말이죠. 따라서 무절개 임플란트냐 절개 임플란트냐에 대한 부분보다는 수술을 많이 해본 숙련된 경험이 많은 의사가 이 환자에 대해서는 무절개 임플란트 수술을 하도 무방하겠다라는 결론을 짓고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추천된다고 하겠습니다. 치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환자 상태에 꼭 맞는 그런 치료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내 몸에 맞지 않거나 나에게 어울리지 않으면 그거는 명품이 아니라 우스꽝스러운 소품에 불과하잖아요. 맞아요. 치과 치료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고 장점이 많은 치료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맞고 그 수술하는 의사의 손에 맞는 방법이 훨씬 바람직한 치료 방법인 거죠. 아무래도 이제 옷에 비유를 해주시긴 했지만 내 건강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또 치아는 한 번 잃으면 되살리기가 많이 힘들기 때문에 더 좀 신중하고 또 내 몸을 생각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상민 원장님과 함께 무절개 임플란트에 대해 숨겨져 있는 진실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또 이 시간을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환자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치아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 치아 건강 굿라이프.
그 두 번째 시간은 저희가 무절개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을 시간이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어떤 비밀을 파헤쳐 주실 건가요? 다음에는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상담을 하게 되면 갑자기 나타나는 옵션, 뼈이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그 뼈이식은 저도 들어봤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뼈이식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진실 또 비밀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랄게요. 굿닥터 이상민 원장님과 굿MC 저 송다음은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